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운송비와 어떤 운송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송비와 운송임. 그래서 운송비용은 뭐냐, 그리고 운송비의 책정 기준, 그리고 운송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송비는 이제 어떤 화물을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데, 그 비용을 책정하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때 있다. 어떻게 책정하냐. 그래서 뭐 크게 한 5가지로 서비스 비용 책정 전략, 그리고 가치 전략, 복합 전략, 순수 요율 전략, 정책적 원가 이하 가격, 뭐 이런 전략들이 있는데, 서비스 비용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가격 전략이다 이거죠. 원가에다가 일반 관리비, 그리고 적정한 이윤. 바로 그래서 자기가 경쟁점이나 경쟁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무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가격이 뭐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가격적인 원가 기반인 거죠. 원가 기반. 원가 기반 가격. 내가 이 운송을 함으로 있어서 얼마의 비용이 드니까 그 비용에 그 요금을 얼마 받아야겠다. 그래서 원가는 사원 그 금액하고 원가 플러스 그다음에 관리비, 그다음에 플러스 내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이 몇 퍼센트냐, 뭐 10%, 뭐 10%, 뭐 이런 부분을 어떤 붙여서 서비스 가격을 정하는 거겠죠. 가치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화주가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막이는 거죠. 서비스에 대해서, 운송을 서비스에 대해서 화주가 얻게 되는 부가가치를 고려해서 적어도 화주가 이 정도는 지불하겠다 하는 의도가 있는, 그게 이런 정도는 내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 얼마를 지불하겠다는, 내가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서 가치는 이 정도 되겠다고 하는 고객지향적인 가격 전략이라고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복합 전략은 이제 1과 2를 겹쳐놓은 서비스 비용과 가치의 어떤 이런 사이에서 중간 수준. 그러니까 여기는 어찌됐든 기본적인 기본 가격, 이건 고가의 가격, 고가격. 그러면 여기는 이제 중간적 가격, 이런 정도 되겠죠. 이런 게 복합 전략이다. 순수 요율 가격이라는 건 운송업자 간의 협정에 의해서 협정료, 정부가 고시한 고시요금, 얼마 받아라, 뭐 우편요금 같은 거, 컨테이너 운송인 같은 거, 이런 거는 너무 많으니까 정부가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딱 정해놓는다는 거죠. 협정해 놓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순수 요율 가격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정책적 원가, 이거는 이제 일반 관리비가 고정비가 드니까 내가 운행을 안 해도 고정비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비수기나, 내가 부산을 갔어요. 부산을 갔는데 부산 도착해서 또다시 서울로 와야 되는데 서울 요금을 받아야 되면 이미 부산 갔으니까 조금 싸게 해서 올 수 있잖아요. 기로 화물이 없을 때 전략. 기로 화물. 이게 이제 어떤 대리운전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잖아. 대리운전도 서울 중심부에서 양평을 갔어요. 그러면 양평에 6만 원 주고 갔다 이거야. 그러면 양평에서 서울로 와야 되는데 자기가 오면 그냥 버스 타고 와야 돼. 근데 양평에서 서울 가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는 싸게 해줄 수 있잖아. 그런 부분이 이제 정책적 원가 이하 가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송임이 적용 형태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리 기준, 거리를 기준으로 한 요금을 할 수 있잖아요. 거리. 그래서 단일 요금이다. 한 지역에서
전 지역으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서 동일한 요금. 그래서 서울에서 8톤 차로 부산을 가는 데는 얼마다 뭐 그런 단일 요금제가 어떤 고정적인 가격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비례요금은 운송 거리와 운송임에 비례하여 변동시키는 운임체계. 응? 장거리 운송화물의 경우 화주가 손해를 보는 비례운임이니까. 그 다음에 체감운임은 가장 일반적으로 거리가 걸면 좀 싸지는 거. 그리고 지역운임은 특정 지역으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서 동일한 운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부산에서 수도권, 부산에서 서울, 인천, 경기는 동일한 요금 체계를 먹인다든지 이런 부분이 거리 기준 요금이 되는 거예요.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요금을 책정한다는 거죠. 거리를 기준. 가장 이게 일반적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거리를 기준으로 요금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수요 기준 요금, 수요. 운임 부담 능력에 근거를 두고 형성되는 운임이다. 운송 서비스 가치에 근거를 두고 형성되는 운임이 수요 기준 요금이다. 수요 기준 그러니까 내가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부담하고자 하는 사람이 내가 이거 정도 주면 이거 정도 줄 테니까 나를 해달라. 이런 부분. 뭐 우리가 보통 뭐 택시도 잘 안 잡히면 옛날에는 지금은 다 그 요금제가 있지만 더블 막 그랬어요. 더블 준다 그러면 택시가 잘 잡히는 거야. 그리고 뭐 명절 때 같은 데는 막 세 더블.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절 요금이라는 건 뭐냐? 대절 요금은 일정한 운송 기간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화주가 운송 사업자에게 운송 장비를 렌트하여 계약 조건으로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거. 하루 대절 요금이야. 하루. 관광지 같은 데서 하루 택시를 대절해 가지고 운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절. 하루 종일 운전을 해주는 거예요.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게 대절 요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운임을 분류하면 지급 시기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공시하는 여부에 따라서 부과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운송비가 운임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지급 시기는 선불 운임이나 선불 운임이냐 후불 운임이냐 착불 운임이냐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선불이냐 후불이냐 착불이냐 그렇죠? 지급 시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선불 받는 거다. 미리 돈을 주는 거예요. 후불은 도착하고 나서 주는 거예요. 후불은 나중에 준다는 거죠. 착불은 도착하고 주는 거고. 계상 방법은 등급 운임, 거리 운임, 체갑 운임, 지역 운임, 균율 운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시 여부는 인가 운임, 신고 운임, 자유 운임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운임이 달라지는 거죠. 운임을 부과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종가 운임이냐, 최저 운임이냐, 차별 운임이냐, 무차별 운임이냐, 품목별 운임이냐, 계약 운임이냐, 부가 운임이냐, 반송 운임이냐. 이게 부가 방법에 따라서 운임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화물 자동차 운송은 이제 화물 자동차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운송의 어떤 부분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을 말하는 거. 여기서는 오늘은 화물 자동차의 개념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 자동차의 운송은 화물 자동차는 공로라는 거는 어떤 고속도로, 일본 국도 이용해서 문전에서 문전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것으로 화물을 운송해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운송 수단이다. 화물 자동차는.
다른 운송 수단보다 이용 범위가 훨씬 광범위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화물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나 국제 운송 뭐 이런 거 할 때도 화물 운송이 어떤 마감 운송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겠죠. 화물이 어떤 화물을 끼고 철도 운송을 한다든지, 뭐 화물을 끼고 항공 운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근데 화물 운송이 가장 기본이 되고 화물 운송에는 기본 철학이 문전에서 도어 투 도어 전략이다. 그래서 화물 운송은 공로망의 확충과 도로의 발전과 운반 차량의 발전, 대형화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그리고 공로 화물 운송은 공공도로를 이용하여 재화를 운송해주는 영역이다. 그리고 국제 복합 화물 운송의 발전에서 도어투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그리고 운송 수단 중에서 가장 운송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화물 자동차 운송이 되겠습니다. 화물 자동차. 우리는 여기는 이번 시간에는 화물 운임을 정리하는 거니까 학습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정리하도록 정리하는 건데 화물의 운임을 어떻게 책정하는가? 운임의 책정은 기본적으로 원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 원가 기준. 그 다음에 고객이 지불하고 하는 가치 기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특별의 할인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가격 책정이라는 것이 항상 원가 기반 가격 책정. 그 다음에 경쟁 기반 가격 책정. 그 다음에 가치 기반 가격 책정. 이런 식으로 어떤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듯이 화물 운임도 이러한 어떤 철학이 있는 거예요. 전략이. 근데 운임을 적용하는 형태는 첫 번째 거리 기준이라는 거죠. 거리 기준. 그래서 단일 운임은 한 지역으로부터 전 지역으로 운송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서 동일 요금. 국내 우체국 소포와 택배업체 요금이 어떤 제주도만을 제외하고 다 일괄로 막 3,000원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등기 우편은 얼마고 뭐 이렇게 지역 전체로 단일 요금을 매긴다는 거죠. 그리고 비례 운임은 운송 거리와 운송임이 비례하여 연동시키는 운임체. 장거리 운송함을 때는 많이 내는 거죠. 그렇죠? 이건 이제 주로 화물 운임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체감 운임은 거리를 기반으로 하지만 멀면 조금 깎아주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운임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역 운임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지역으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서 동일 운임. 부산에서 서울은 다 동일한. 근데 이제 있잖아요. 버스 요금 같은 경우에 진주에서 서울은 20분이나 15분 간격으로 많이 움직여요. 그 다음에 진주에서 수원이 더 가까워. 근데 진주에서 수원 가는 요금이 더 많아. 서울은 많으니까 차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요 기준 요금이라는 거는 화주가 부담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의 근거를 두고 운송 서비스의 가치의 근거를 두고 형성되는 운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리 요금하고 서비스, 그러니까 이거는 원가 기준이라고 그러면 이 원가 기준과 가치 기준 사이에서 이제 적정한 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대절 운임왕은 관광버스 하루 대절하는데 얼마? 거리 이렇게 얘기 받는 거죠. 일정한 운송 구간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화주가 운송업자에게 운송장비를 렌트하여 계약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관광버스나
관광버스 같은 경우도 대절, 그 다음에 관광지에서 택시 대절 이런 것들도 다 대절 요금하고 관계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